먼저 우리가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한다, 자료를 뭔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과제를 시작하기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시작할 때 있어서 자료 수집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뭔가 리포트가 이제 주어졌다,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이제 주제를 사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과제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제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지식들을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도서관과 그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원활한 사용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자료를 검색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 중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물 자료랑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자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제를 시작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이 커뮤니티에다가 구글링을 해라 혹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찾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혹은 뭐 해피캠퍼스 같은 데다가 돈을 주고 과제를 사시는 경우는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과제 수집보다는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원을 이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학술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과제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학술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학술적인 목적을 갖고 생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거나 혹은 그 연구에 대해서 다루는 자원, 그러니까 학문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콘텐츠나 자원 등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출판된 경우라면 제가 보기엔 대부분 이런 학술 자원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학술 자원을 물리적인 유형에 따라서 실물 자료랑 일단 소장 자료를 조금 나눠 보았습니다. 실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만질 수 있는 자료들을 실물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행본,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책 같은 거를 단행본이라고 부르고 있고 연속간행물, 우리가 잡지나 신문과 같은 연속간행물, 물리적으로 그 형태가 존재하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비도서, 뭐 지도나 사진과 같은 종이로 뭔가 출판되지 않은 자료들을 비도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도서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물 자료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실물 자료는 실제로 도서관의 뭐 서가나 책장 같은 부분에 비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실물 자료로 검색을 하셔서 실제로 그 실물 자료에 접근을 하셔서 그 실물자를 뭐 대출을 한다거나 열람을 한다거나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자원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전자자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번 도서관에 와서 과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학술 자원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이제 전자자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최근에는 단행본을 전자적으로 출판한 전자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전자자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책 잡은 논문을 보시는 학우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리스와 같은 이러한 학술 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논문을 검색을 하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학술 DB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학술 DB들이 전자자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간행물, 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것들을 전자적으로 출판을 해서 이제 뭐 전용 뭐
기기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혹은 뭐 웹을 통해서 접근한다든지 앱을 통해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속 간행물을 전자적으로 출판한 전자저널 같은 경우도 전자자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실물 자료랑 전자자료를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전자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실물 자료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물 자료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물리적으로 형태가 존재하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형태가 존재하는 부분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소장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물 자료를 검색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물 자료 검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도서관 기초 용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행본입니다. 아까 전에도 단행본은 일반적인 책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한 책에 한 번의 출판으로 이제 내용이 끝난 자료들입니다. 뭐 이게 뭐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내용이 완결된 도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러한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 방목학술정보관의 3층 기술과학 예체능 자료실이나 4층 인문사회과학 자료실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단행본은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이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단행본을 검색하시고 그 단행본이 위치한 주소를 통해서 단행본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 그 단행본을 실제로 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이 단행본이 3층과 4층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연속 간행물입니다. 연속 간행물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신문이나 학술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자료,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잡지 같은 경우가 연속 간행물의 그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속 간행물은 단행본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지금 구독 중인 연속 간행물 하나를 촬영한 건데요. 이렇게 볼륨이나 넘버 2020년 8월호 같은 권호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권호를 갖고 계속적으로 출판이 되는 자료들을 우리는 연속 간행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속 간행물의 경우에는 방목학술정보관 3층에 연속 간행물 실을 통해 가지고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속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최신 자료이고 많은 학우분들이 이제 보셔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은 불가능하시고요.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열람만 가능하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지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서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이나 서명이나 저자나 이러한 출판사 같은 경우가 입력된 정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의 정보를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서는 도서 정보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서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장이나 소장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소장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이 실제로 갖고 있는,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책을 빌리시면 앞에 등록 번호라고 하는 게 부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등록 번호는 일종의 자산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지대학교의 요 87번째 책이에요 라고 하는 자산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우리 도서관에 실제로 소장되어 있는 우리 도서관의 소유인 자료들을 우리는 소장 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실물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실물 자료들은 이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위치한 장소를 알아야 되고 그 장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경우
가 많으신데요. 도서관 홈페이지는 네, lib.mju.ac.kr 이렇게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마 상단에 있는 검색창일 겁니다. 자, 우리 도서관의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혹은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문, 게이트웨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 통합 검색과 소장 자료 검색과 전자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장 자료라고 하는 탭의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행본, 아까 말씀드렸던 단행본이나 연속 간행물이나 뭐 이북이나 이러한 자료들과 같이 우리 도서관 자료에 우리 도서관에 그 책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자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자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전자저널이나 논문 등을 검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우리가 구독한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어떤 콘텐츠를 봤다고 해서 그 콘텐츠가 제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콘텐츠를 보는 건데요. 전자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쪽에서 검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저널 등을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연구보고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자료 부분에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전자학술자원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도 적혀져 있듯이 소장자료와 전자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는 우리 도서관에 실제로 소장 중인 소장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우리 도서관의 검색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검색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보고 싶은데 특정 저자가 쓴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보고 싶다. 혹은 2020년도에 출판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보고 싶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만을 통해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자료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상세 검색창을 이용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은 조건을 이용을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검색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인문도서관에서만 있는 자료를 검색을 하고 싶고요. 특히 2019년에서 2020년대에 발행된 비교적 최신의 단행본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소장자료 통합검색 창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2020년, 발행연도가 2019년에서 2020년인 자료들 가운데 인공지능이 들어간 애들을 찾아달라 라는 검색 결과를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자료들의 서지 정보, 그러니까 서명과 저자와
그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그러니까 도서의 일반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서지 정보가 표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제로 어느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는지, 자료의 소장 위치를 알려주는 소장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도서관에서만 지금 소장 중인 자료들을 찾아달라고 아까 검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문도서관에만 있는 자료들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전체로 두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연도서관에서 수장 중인 자료들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자료들을 누르셨을 때, 자료들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자료의 서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정보가 표출된 자료의 서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자료가 어디에 소장이 되어져 있나요? 를 나타내는 소장 정보가 아래쪽에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도서관은 없고 자연도서관에만 소장이 되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상호대차를 신청해야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호대차 신청이나 예약, 우선정리 신청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 자료 부분을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검색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만약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이러한 식으로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유발 하라리가 저자인 단행본 도서를 찾아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시오라는 과제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단행본 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물 자료, 소장 자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장 자료에서 이제 유발 하라리로 검색을 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저자인 단행본 도서를 이제 찾아보자라는 실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검색에서 저는 유발 하라리라고 검색을 하기보다는 자료 검색에 들어가서 차라리 저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로 검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텐츠 유형이라고 해서 뭐 단행본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검색 결과 제한도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 제한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가 저자인 자료들을 이러한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자료들을 들어가셔서 이 자료가 실제로 어디에 소장이 되어져 있는지 소장 정보를 통해서 자료의 위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실물 자료, 소장 자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장 자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